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얘든 이제 그냥 다 주석은 샵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샵이에요. 여기서 주석은 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샵이에요. 주석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 이거 뭐야 이거? 필요한 거, 이거 하려면 필요한 거, MySQL 서버 켜기, XAMPP 스타트. 이해되시죠? XAMPP 스타트를 말해요.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 서버에 접속. 이거는 얘를 켜서 그 아까 연결되어 있던 거 있죠? 새 연결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새 연결을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루트 계정에다가 비번은 안 걸 거니까 당분간은.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그냥 어차피 비번 없는 거 새로 그냥 쿼리 쳐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초적인 거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접속까지 했으면 이제 명령어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여기 그냥 단계가 이래요. 서버 먼저 켜야 되는 거고, 서버 키기 전에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얘 연결 못한다고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 누르고 웬만하면 켜주시고요. YOG는 그래,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까? 요거 있죠, 요거 빈 폴더. 우리가 실행하라는 게 지금 mysql.exe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클릭하면은 그냥 맨날 보던 이런 거거든요. 우클릭하면은 여기 빈 공간에다 우클릭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Shift 우클릭하면은 파워쉘이라는 게 떠요. 그죠? 그냥 우클릭하면 파워쉘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Shift 우클릭하면은 파워쉘이 뜹니다. 요거 그러면은 뭐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경로를 아예 여기다가 박아 놓는 거고, 원래는 이 앞에 있는 거 change directory 해가지고 뭐 XAMPP 뭐 저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셔도 되고, CMD 안 열어도 되고, 그냥 여기서 Shift 우클릭해서 파워쉘 하시면 그냥 한 번에 열리니까.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폴더 맞죠? 빈 폴더니까 빈 폴더에서 여기다가 그냥 cmd 엔터 하시면은 이 상태로 열려요. 이 주소창에다가 cmd 엔터 하시면 이렇게도 열 수 있어요. 뭐 들어가는 방법이 많은 거죠, 그냥.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MySQL u 루트 치면 잠깐만, MySQL 점 MySQL 현재 위치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MySQL 아니다. 점 MySQL 호스트 127.0.0.1 됐네. 요거까지 칠해요. 그냥 이렇게도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가 켜져 있어요. 이거 끄고서 똑같이 쳐보면 EXIT 얘도 안 돼요. Can't connect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키고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명령어로 할 수가 있는데 명령어 일단은 마리아DB까지 접속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접속 방법 그냥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딱히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 진짜 해야 되는 거, 이거 전체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전체 붙여넣기,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V,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떼세요.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것도 떼세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예 그냥 싹 다 주석이 있는 거죠.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상황에 맞는 그 명령어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명령어를 치면 되는 건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은 아까 했어요. show 데이터 베이스 s 실행 하시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여기 A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A1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오류 떠요. 이거 A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떴을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랑 똑같아요. 이 A1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된 5개 중에 만약에 여기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뜬다면 선택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5개 중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된 거죠. 활성화가.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은 사실 여기서 MySQL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건 간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use를 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얘는 웬만하면 써주세요. 그냥 이렇게. 다른 툴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선택이 자꾸 바뀌는데, 이거는 이 툴마다 공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use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단순히 멋이 없어서도 있는데, 이거는 다 공통이 아니라서 하는 게 더 커요. 그리고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테이블, show tables. 간단하죠? 그러면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거 tables in MySQL 나왔죠?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 선택하고서 Ctrl F9 누르면 얘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show tables 하면은 tables in test라고 나와요. 그죠? 이전에는 어땠어요? MySQL 이었으면은 show tables 했을 때 tables in MySQL이라고 나오잖아요. 감 오시죠?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 그 해당 안에 있는,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여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또 헷갈릴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MySQL이에요. My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얘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총 5개가 있어요. 아니 크기가 너무 아무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왜 5개냐면 얘네들이 5개니까.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이건 뭐라 했지? PHP MyAdmin? 테스트까지 5개. 이해되시죠? 사실 얘네들은 뭐냐면은 그냥 큰 폴더예요, 폴더. 그리고 진짜 데이터들은 어디 저장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각각 이렇게 엑셀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엑셀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엑셀은 아니에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런 엑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뭐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는 표가 엑셀 파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고, 2개 있는 거고, 없는 거고, 2개 있는 거고, 없는 거고. 맞죠? 그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런 엑셀 파일들은 테이블으로 부를 거예요. 그럼 쇼 테이블스는 뭐겠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엑셀 파일 단위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지금 우리가 선택을 MySQL을 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tables in MySQL이 되는 거죠. 아까 테스트 선택하면은 tables in 테스트 나왔듯이,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뜰 때 그냥 show tables 하면은 뭘 가져오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안에 있는 거 뭔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대상이 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테이블을 뭘 가져오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한번 선택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지금 다 MySQL 안에 있는 다 테이블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테이블스, 얘도 복수계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내가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좀 까보고 싶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싶다. 뭐 까보지? 여기 DB라는 게 있네요. DB,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describ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거 뭐 설명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설명하다예요, 설명하다. 얘는 뭐냐면은 실행을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그런 거죠. 나한테 DB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라. 그러니까 DB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describe.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이렇게 딱히 우리가 뭔 짓을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얘는 DESC로 줄여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잘 나와요. 네,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DESC가 또 나오거든요. 얘는 describe잖아요. 나중에 거는 이제 descending이라고 해가지고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하는 게 있어요. descending, ascending. 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테이블 설명해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 유지. 성공했고,
테이블 리스팅을 하려면 show tables. 그럼 아까랑 다르게 tables in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나왔다 라는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drop 데이터베이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A1 삭제예요. 삭제. 여기서는 삭제를 드롭이라고 합니다. 삭제예요. 삭제. 근데 이러면 그냥 삭제죠. 이거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돼요. 없어요.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려고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조건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얘는 if exist exist 이거지. STS. 이거다. 존재한다면. 만약에 존재하면 지워는 없으면 안 지우는 거잖아요. 이러면 오류가 정말 신텍스? 버전이랑 안 맞는다고? A1 이거 감싸면 안 되나? 왜? drop database A1 if exist. 어디요? 이렇게? 이거였나? 그러네. 맞네. 이게 중간에 껴야 돼요. 이 조건이라서 나중에 말하면 안 되고 중간에 껴야 돼요, 얘가.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한 줄로 나중에 재활용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만큼만 선택돼서 또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이게 존재하면 삭제해라.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에러는 안 나고 이렇게 경고만 떠요. 실행은 하는데 이거 없던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A1 실행해주면은 만들어졌고, 얘는 use 데이터베이스 use A1 그럼 선택됐죠.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려면은 그냥 다 까보면 되잖아요. show 데이터 베이시스 추가됐네요. A1의 테이블을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A1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show tables 하시면 우리는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죠?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비는 게 당연한 거죠.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쇼 테이블 쓰려면은 요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요거 한번 클릭한 다음에 쇼 테이블스 컨트롤 F9 하면은 MySQL 게 나와버리니까 얘랑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택해 주시고 쇼 테이블스 해주시면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방금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얘는. 자, 그 다음부터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여기부터 이제 진짜 찐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뭐 보여주고 선택하고 만들고 지우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에 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엑셀을 한번 켜볼게요. 엑셀이 이건가? 사실 저 엑셀 잘 다룰 줄 몰라요. 이거 안 해봤어요.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썼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보통은 그냥 대충 써보자면은 번호,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뭐 뭐랄까 지역,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1번이고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뭐 29살이고 성별은 남자고, 그리고 뭐 지역은 뭐 어디야, 여기 군산동,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테이블은 이 엑셀 표처럼 움직이게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라 그러지? 얘가 행이죠. 얘가 이 행인 거고, 얘가 열이죠. 그죠? 1번 행이랑 2번 행이랑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얘네랑 성격상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사람 관리를 할 때는 사실 입력하는 데이터는 얘네잖아요. 다시 말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글 하나를 쓴다고 하면은 제목, 내용, 뭐 글 번호, 레지데이트, 또 뭐야, 또 뭐 있지? 작성자, 뭐 이런 거. 요 녀석들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거, 아이디,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해요? 1행이에요, 2행이에요? 1행이죠. 그죠? 실제 데이터는 요 두 번째 줄, 얘네들이고요. 얘네들은 사실은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예요. 홍길동은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예요. 얘네들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보통 하는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만든대요. 테이블을 내가 창조하겠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는 얘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에 해당하는 요 녀석들을 추가하는 거를 표 만들어야겠다라고 표현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얘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담을 뿐이고, 그 표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담을 뿐이고, 내가 표를 진짜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처음엔 요런 거 먼저 설정을 하죠.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테이블로서 요런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만드는 거를 뭐 구조를 잡는다, 테이블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조를 만든다, 구조를 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게시물 테이블이래요. 게시물 테이블, 우리 계속 했던 게시물에 관련된 이제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거는 create라고 합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는 뭐였어요? 그냥 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겠다죠. 얘도 마찬가지로 create 테이블, 한 테이블 만들겠다는 거예요. article이라는 이름의 테이블. 그리고 얘는 추가로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소가로로 한번 감쌀 부분 정해주고 이 뒤에다가 요거. 자, 타이틀이랑 바디 정도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 타이틀이랑 바디. 근데 지금 바디 보시면요, 얘는 대문자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얘는 내가 임의로 쓰면 안 되는 애라는 뜻이에요. 얘는 시스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된 단어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싫어도 이걸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해야 돼요, 얘는. 자, 요만큼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테이블 한 개가 실행됐고 한 개가 에러가 났다. 신텍스 에러다. 문법 오류다. 이런 문법은 없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거 왜 안 돼요? 얘가 안 되는 이유. 뭐 엑셀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하지? 딜리트인가? 아, 되네. 지금 타이틀이랑 바디랑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을 거고, 내용 본문 부분에는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저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볼게요. 이거 되나?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얘가 1번 글이고 얘가 2번 글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선 잘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요. 왜냐면 요 MySQL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만드는 거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을 되게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고안이 된 녀석이잖아요. 그죠? 데이터들을 다룬다고 하는데 얘를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는 전문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맞아요. 캐릭터. 이 타이틀이라는 거에는 이제 문자 100개까지만 저장을 하겠다. 근데 이게 좀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아마 알파벳은 100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한글은 그 한 글자당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바이트가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한글이 한 글자당 뭐 차지하고 있는 게 2바이트다 또는 3바이트다 그러면은 뭐 50글자, 33글자까지 가능한 거죠.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게시판 만들 건데, 게시판 제목에, 그러니까 이 글에 있어서 제목은 내가 글자 200개까지 늘려주고 싶은데 하면 그냥 이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본문이 길어요, 제목이 길어요? 보통은 본문이 더 길죠. 그랬을 때 이제 캐릭터 뭐 255 뭐 이렇게 하면은 한 100자? 100자 정도 되려나? 이걸로 안 돼요. 더 하겠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긴 텍스트들은 텍스트로 퉁쳐서 할 수 있어요. 얘보다 좀 많이 긴 문장을 저장하는 거. 대신에 속도는 조금 느려요. 얘가 좀 많이 긴 글을 담아낼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서 뭐 적당히 끊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도 되죠. 다음에 뭐 안 나오니까 안 써도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해서 Ctrl F9 하시면은 석세스라고 나옵니다.
테이블이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지금 이 테이블은 어디에다가 추가했어요? 우리가 A1에 추가한 거죠. A1 데이터베이스 안에 표를 내가 만든 거잖아요. 표 테이블스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선택이 A1이 되어 있으니까. 아티클 잘 만들어졌네요. 아티클 구조 어떻게 되었는지 까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디스크라이브 아티클 해주시면은 우리가 짠 대로 나와요. 이렇게. 자, 얘는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쭉 듣고서 집에서 한번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대요. 얘는 인서트예요. 대신에 얘는 어디 들어갈지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set 타이틀은 제목 1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야? 요거 지금 여기까지 쓴 거죠. 이러고 추가하면 뭐예요? 성공하죠. 근데 데이터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죠? 일단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이제 셀렉트 해야지. 일단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를 넣었어요.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셀렉트 타이틀. 자, 이게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기다가 제목 1이라고 썼어요. 둘 중에 뭐만 선택하는 거겠다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이 열만 이렇게 쭉 from 아티클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만 골라내겠다, 선택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해서 바디 또 한번 까볼게요. 널 들어있죠. 왜요? 안 넣었으니까. 여기서 안 넣었잖아요. 빈칸이에요. 그냥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똑바로 되려면 바디는 그냥 쓰면 안 됐죠. 내용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장들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는 게 관례고, 이거는 뭐 관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 키워드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감쌀 때는 백틱을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글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날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드롭 해가지고, 자, 이거 이제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죠. 이런 거는 그냥 삭제한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런 아티클 테이블이 없지 않을까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웠으니까, 큰 폴더를 지운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건 날라간 거죠. 이제 편해진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만큼 하면 된다는 거. 이러면 잘 들어갔잖아요. 저는 데이터 하나만 딱 갖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제목과 내용이 이제 바뀌어서 나옵니다.
누굴 먼저 쓰냐에 따라서 약간 변할 거예요 얘는. 그러면 근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지금 이 메타데이터를 다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select all from article. 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 자, 먼 select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제목 1 내용으로 되어 있네. select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고, 얘는 출처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가져올 건데가 있어야 돼요. 얘는 전부 다 가져와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insert into article에다가 set 타이틀을 이전 거랑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제목 1, body는 얘는 내용이었죠. 그냥 스트링이 됐어요. 조회를 하려면은 select all from article. 자, 이러면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가잖아요. 지금은 이 상황이죠. 그죠? 제가 여기 뭐 이렇게만 바꾸면은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뭐 바지라고 쓰면은 바디만 가져올 거고. 어렵진 않죠 이거 지금. 이렇게. 자, 근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나와있네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 거죠.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러면은 다 지우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드롭 테이블 뭐 하면 되는 건데 삭제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구조를 그냥 아예 수정을 해버리면 돼요. 알터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을 수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런 거 있었죠. 타이틀이나 바디 같은 애들. 얘네들을 요 테이블 안에서는 컬럼이라고 할 거예요. NM이다. NM. 컬럼. 여기다가 아이디를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번호라는 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이디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테이블에. MN이 맞다. MN. add 컬럼 MN ID. 근데 얘도 이제 이런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적어 넣어야 되는데, 아이디는 인자예요, 숫자예요? 숫자잖아요. 그럼 인트 쓰면 돼요 이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순서대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 순서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 그리면 좋겠어서 추가를 하는 건 좋은데, 타이틀 바이 디 아이디 얘가 더 중요한 앤데. 그래서 얘는 first라고 하나 붙여주시면은 가장 처음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나? 안 되는데?
잘라낼 수 있나? 어, 어, 셀, 셀 삽입?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가? 됐다. 뭐지? 뭐 했지 나? 아무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그러면 잘 성공했고, 구조를 까보자면 아이디가 먼저예요. 아이디 값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자, select all from article. 잘 보세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분명히 컬럼을, 아이디 컬럼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비어있어요 얘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값을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존에 있던 글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정보가 아니야. 없어요. 여기 추가한다고 해서 얘네가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컬럼만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얘네 지금 널이에요. 지금 강제로 구별을 해야 되네요. 맞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 추가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기존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데이터. 근데 기존 데이터에다가 추가면은 수정이죠. 그죠?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뭔가 바꾸겠대요. 그때는 업데이트를 씁니다. 자,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겠다. 아이디를 1로 만들겠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디가 1이고 아이디가 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의 아이디는 1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where id is null. 자, 얘는 뭐냐면 수정하겠다. 아티클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을 할 건데, 다시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데, 지금 뭐예요? 지금 얘는 널이죠. 아이디가 널인 애들을 1로 수정하겠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맞는 거니까. 자, 요걸 안 하면은 이제 다른 정상적인 데이터들도 싹 다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얘는 아이디가 1인 것만 바꿀 거예요. 다시 아이디가 널인 것만 1로 바꿀 거예요. 얘는 이제 조건절이에요. 이렇게 데이터 조회는 위에 있는 거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문제가 또 생겼죠. 아이디가 겹치잖아요. 맞죠? 둘 다 1로 바뀌었어요. 둘 다 1로. 자, 일단은 뭐 넣긴 넣었네요. 원래 널이었던 거를 넣어서 이제 바꿔줬는데, 얘네 둘 중 하나만 2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는 2 where id는 1 해버리면 얘는 뭐예요? 그럼 아이디가 1인 거를 다 2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바뀌겠네요. 또 맞죠? 이때는 리미트 1 리밋 1 이겁니다. 얘는 영향을 한 개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조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됐네요. 자, 잘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한 개 추가해 볼게요.
인서트 인투 아티클에다가 셋 뭐예요 이제 정보가 하나 더 늘었어야 돼요. 아이디는 3번 타이틀은 얘는 이제 제목 3 합시다. 제목 3 아닌데? 제목 1 뭐 제목이랑 같을 수 있지. 타이틀 바디 내용 3 여기까지 하고 에러 타이틀은 제목 3 내용 3 데이터 조회는 다시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 순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조회할 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데이터베이스는 큰 거고 자 넣는 거 다시 테이블 구조 먼저 짰고요.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 삽입했고요. 그리고 조회는 뭐 이렇게 그냥 이거 보통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었고 문제가 있어서 ID 개념을 다시 ID 컬럼을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있던 거 1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둘 다 널이라서 둘 다 1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서 다시 하나만 영향을 받게끔 해서 1, 2번까지 만들었고 3번 글을 이제 쓴 거죠 이제 그죠? 자 데이터 조회를 하고 싶어요. 자 셀렉트를 하면은 싹 다 나오는데 얘는 순서는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옵션을 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고 삭제는 여기서는 드롭이 아니에요. 얘는 딜리트예요. 딜리트 from article where id는 2번 글을 삭제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select from article 하면은 조회죠. where id가 2인 거 조회하겠다. 요걸 먼저 해봐야 돼요. 요걸 먼저 하면은 얘는 id가 2인 것만 조회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게 딜리트 하기 전에, 특히 딜리트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글이 또는 뭐 어떤 데이터가 지워지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서 지우는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있음, 이게 내가 지우려는 게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를 이제 판단을 하고서 지우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꽤 커요. 이러면 지워도 돼요. 그 뭐 관세청, 국세청은 요거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딜리트 쿼리 함부로 못하는 거 그죠? 이거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딜리트 하나 하려면은 드롭이나 딜리트 하나 하려면. 왜냐면 걔네는 뭐 세금 관련된 거 하고 있는데 데이터 하나 날라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너무 많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봅시다. 그냥 싹 다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럼 2번 글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은데 날짜 칼럼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또 새로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아까 했던 거 아이디 추가했을 때랑 비슷한 방법으로 알터 테이블 구조를 바꾸겠다.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겠다. add 컬럼 컬럼 매지 데이트 차 10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자? 얘는 날짜 전용이 있어요. date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연, 월, 일까지만 가능할 거고, 데이트 타임 해야 이제 연, 월, 일 10분 초까지 가능할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랑 타이틀 사이에. 구조상 얘도 맨 뒤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first라고 적어버리면은 아이디보다 먼저 나오겠네요. 레지데이트 아이디 뭐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그죠? 이럴 때는 after id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구조 DESC 아티클 id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데이터 조회 select all from article 비어있죠? 비어있죠? 뭐 이런 식으로 채우고 싶대요. 원래 있던 거 건드리려면은 업데이트 아티클 셋 추가해야 되는 정보가 지금 레지데이트니까 레지데이트는 이렇게 얘는 뭐 형식이 어쨌든 간에 2022 08 08 12 12 12 이렇게 할게요. 얘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where 아이디가 1인 애한테 이렇게 데이터 조회해보자면 select all from article 들어갔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왜 내가 구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는 select n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현재 시각까지 now 함수는 이 연월을 10분초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글 안에 있는 거 한번 바꿔볼게요. 업데이트 아티클 set 레지데이트 where id는 3.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요.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자면 all from article 그러면 지금 현재 날짜죠. 얘는 일단 여기까지